한우 지육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격만 보면 한우 농가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도축 마리수는 급감하고 사료비는 여전히 높고 소비자는 한우 대신 수입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왜 농가는 힘든 걸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한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실제로 농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우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우 등급 판정을 받은 마리수가 약 86만 5천 마리였습니다. 전년 대비 3.4%가 줄었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1월 1차 등급 판정 마리수가 약 4만 4천 마리인데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33.9%가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 이맘때 3마리 도축하던 걸 올해는 2마리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축이 이렇게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2025년 거새우 평균 지육 가격이 킬로그램당 약 1만 9,500원이었는데 전년보다 8.9% 오른 겁니다. 2026년에는 킬로그램당 2만 원 선을 소폭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가격 상승이 한우가 잘 팔려서 오른 게 아닙니다. 공급이 줄어서 오른 겁니다. 소비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건강한 상승이지만 소가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한우 등급 중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어디인지 1등급 플러스가 아닙니다. 3등급입니다. 2025년 기준 3등급 한우 가격이 전년 대비 22.5%나 올랐어요. 1등급 플러스는 6.2% 올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던 저등급 한우마저 귀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우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선택지마저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한우 대신 수입육을 찾게 되고 한우 소비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가 구이류, 그러니까 안심이나 등심 같은 부위에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한우 구이를 선뜻 사지 못하는 거죠.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파는 양 자체가 줄고 있으니 실질적인 소득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유통 비효율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가는 동안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농가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료 수입 의존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중 사료비 비중이 상당한데 그 사료의 원료인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한우 생산비가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예요. 셋째, 수출 부진입니다. 한우는 국내 소비 중심이라 해외 시장 개척이 아직 미미합니다. 넷째, 소비 둔화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가인 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줄고 있어요. 이 4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우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한우가 수입육에 더 강한 공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농민 10명 중 몇 명이 충격을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소고기인데 일본 와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와규를 장기 사육하면서 브랜드화에 집중했어요. 고베비프, 마스자카 비프 같은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브랜드가 해외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면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는 어떤가요? 한우도 맛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수준인데 국내 소비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미미해요. 국내 시장이 커지면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국내에만 매달리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일본은 브랜드 마케팅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했고 한국은 이제야 한우자 조금을 통해 소비 촉진과 세계화에 집중하겠다고 나선 단계입니다. 출발이 늦었지만 그래도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미국산 무관세 소고기가 들어오는 속도를
한우 세계화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 발표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협 공판장에서 직접 가공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천, 음성, 고령, 나주 등 주요 농협 공판장에서 직접 가공하는 비중이 32%인데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최대 10%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거래 채널을 확대합니다. 하나로마트를 현재 98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00개소로 늘리고 한우프라자도 192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기고기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산지 가격과 소매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사육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이 평균 32개월인데 이걸 28개월로 단축하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운 한우를 영한우라는 브랜드로 유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를 32개월 키워서 여러 중간상을 거쳐서 비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갔잖아요. 앞으로는 28개월만 키워서 중간 단계를 줄이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한테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육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면 사료비가 10% 줄어든다고 했죠. 그런데 한우 농가 입장에서 사육기간 단축은 단순히 사료를 덜 먹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4개월을 덜 키우면 체중이 덜 나가고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한우 시장에서 1등급 플러스 이상을 받아야 제값을 받는 구조인데 사육기간을 줄이면서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사양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간만 줄이라고 하면 농가는 등급 하락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영한우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먹히려면 단기 비육 한우도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트에서 한우를 고를 때 사육기간이 짧은 한우를 일부러 찾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등급만 보실 거예요. 소비자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먼저 사육기간을 줄인 농가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영한우 브랜드를 밀겠다면 초기에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농가에 대한 가격 보전이나 인센티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현장의 속도와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구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이 잘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지에서 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잘 안 내려가요. 반대로 산지 가격이 올라가면 소매 가격은 금방 올라갑니다. 이런 비대칭 구조가 오래됐어요. 농가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그 사이에서 유통 마진이 쌓이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도매와 소매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도소매가 연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려면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마진을 걷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고기 같은 가격 비교 서비스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있다고 바로 유통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실제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구매 행동을 바꿔야 하고 유통업체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할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6년 한우 도축 마리수는 약 86만 2천 마리로 2025년보다 8%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킬로그램당 2만 원 선에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은 산업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줄고 소를 도축하는 수가 줄고 소비자도 한우를 덜 사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까지 겹치면 한우의 입지는 더 좁아집니다. 지금 한우 산업은 가격이 오르는 것과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 상승에 속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 들으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유통구조 개선이 제대로 작동하면 농가 수치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육기간 단축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면 생산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한우 세계화가 궤도에 오르면
국내 소비 둔화를 해외 수요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만 늦어져도 다른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특히 지금 한창 겨울을 나고 봄 준비를 하고 계실 한우 농가분들께는 당장의 사료비 부담과 출하 시기 고민이 더 절실한 문제일 겁니다. 정책이 현장에 닿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농가가 버틸 수 있는 단기 지원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우값이 오른다고 한우 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격 뒤에 숨은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공급이 줄어서 오르는 가격, 소비가 줄어서 쪼그라드는 시장, 수입력에 밀리는 경쟁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한우 산업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방향은 맞지만 현장의 속도에 맞춰야 하고 농가가 변화의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우는 우리 밥상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건 결국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의 몫으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